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잰 혈압 수치는 125에 78이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 숫자는 145에 95였어요. 그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제 생명을 구한 숫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나는 아직 괜찮아, 아픈 데 없으니까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 절친한 친구 상현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침묵의 살인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무런 증상도, 아무런 경고도 없이 우리를 덮칠 수 있는 무서운 적이 말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적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도구가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제 목숨을 구했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민준, 나이 50줄에 접어든 평범한 가장이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한숨을 쉬고 회사에선 산더미 같은 업무와 씨름하며 저녁엔 피곤에 절어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 지연은 늘 다정한 미소로 나를 맞았지만 내 머릿속엔 온통 내일의 회의와 미처 끝내지 못한 보고서 생각뿐이었다. 건강? 그건 마치 저 멀리 있는 젊은 날의 추억 같았다. 가끔 술자리에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혈압이니 혈당이니 하는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아직 괜찮아 하고 고개를 흔들었다. 딱히 아픈 것도 없었고 이따금 느껴지는 피로감이나 어깨에. 결림은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침묵의 살인자 같은 무시무시한 표현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믿었다.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절친한 친구 상현이가 쓰러졌다는 것이다. 상현이는 나와 동갑내기로 늘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을 자부하던 녀석이었다. 갑자기 쓰러졌대. 뇌졸중이래.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다. 그 활기 넘치던 상현이가 믿기지 않았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상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한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말도 어눌했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상현이 아내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상현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지만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웃고 떠들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그제야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이 뼛속 깊이 와닿았다. 아무런 징후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사실이 나를 공포에 떨게 했다. 만약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지연과 우리 아이들은?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상현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나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장 운동화를 신고 동네 한 바퀴를 뛰고 식단도 채소 위주로 바꿨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의 야근과 스트레스는 나를 다시 예전의 생활로 끌어당겼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 막연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내 앞에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여보, 이거 우리 집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상자 안에는 혈압계가 들어있었다. 나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혈압계는 병원에서 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 아직 괜찮아. 지연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상현이 일도 있고 병원에서는 긴장해서 혈압이 더 높게 나온대. 집에서 편안하게 재는 게 더 정확하대. 그리고 요즘은 집에서도 쓰는 좋은 혈압계가 많대. 그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었다. 사실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이 나를 더 움직이게 했다. 그날부터 나는 혈압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 재본 혈압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145에 95를 훌쩍 넘는 수치에 나는 당황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안 좋았다고?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분명히 잘못 잰 거야. 너무 긴장해서 그래. 나는 몇 번이고 다시 측정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 숫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지연은 옆에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여보, 옷은 벗고 팔은 심장 높이에 맞춰야 한대. 그리고 2분 정도 편안하게 있다가 재는 게 좋대. 그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재보니 그래도 여전히 높았다. 나는 이 숫자들이 나를 심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다. 적어도 이제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기분 좋은 날은 낮게 나오고 스트레스 받은 날은 높게 나오는 혈압 수치에 일희일비했다. 젠장, 어제는 좋았는데 왜 오늘은 이래? 이 좌절감에 혈압계를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도 여러 번 느꼈다. 하지만 지연은 묵묵히 내 옆에서 격려해 주었다. 괜찮아, 여보. 꾸준히 하다 보면 좋아질 거야. 숫자가 높게 나오면 내가 오늘 좀 무리했구나 하고 조심하면 되는 거야.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붙잡았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혈압 수치를 매일 확인하다 보니 내 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어제 술을 마셨더니 혈압이 올랐고 운동을 하고 나면 혈압이 내려갔다. 야식을 먹은 다음 날엔 수치가 나빴고 충분히 잠을 잔 날엔 수치가 좋아졌다. 내 몸이 나에게 매일 보내는 신호를 드디어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혈압 수치를 보며 내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짠 음식, 과도한 음주, 부족한 운동, 이 모든 것들이 내 혈관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점심 식사 메뉴는 샐러드로 바꾸고 퇴근 후에는 아파트 단지를 2바퀴씩 돌았다. 주말에는 지연과 함께 등산을 가기도 했다. 처음에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땀 흘리는 것이 상쾌하게 느껴졌다. 혈압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140대에서 130대로, 그리고 마침내 120대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졌다. 이 숫자들이 나에게 주는 안도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다. 나는 이제 혈압계를 감시자가 아닌 나의 건강을 알려주는 친구처럼 여기게 되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것이 마치 친구와 안부를 묻는 것 같았다. 오늘은 어때? 어제 내가 무리했나? 그리고 그 친구는 정직하게 숫자로 대답해 주었다. 6개월 후 나는 상현을 다시 찾아갔다. 상현은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힘을 되찾아가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희망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건강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혈압계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이야기를 해주자 상현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아, 너라도 미리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너무 늦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그리고 이 작은 기계 하나가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깨달았다. 만약 상현의 일이 없었다면, 만약 지연이 혈압계를 사주지 않았다면 나도 지금쯤 상현과 같은 처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이제 안다.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다는 감각적인 느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몸속의 많은 위험들은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자라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올 수 있다는 것을. 마치 평온한 바다 밑에 숨어있는 거대한 해일처럼 말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가? 혹시 나처럼 나는 괜찮아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특별한 의학 지식도 없었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미미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 몸은 침묵하는 적과 같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인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다가와 혈관을 망가뜨리고 결국 뇌졸중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에게는 약점이 있다. 바로 숫자다. 혈압계는 그 침묵하는 적의 발자국 소리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도구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 그저 집에서 당신이 가장 편안할 때 꾸준히 당신의 숫자를 확인하라. 130에 80을 넘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신의 목표다. 그 숫자들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솔직한 편지다. 그 편지를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거대한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을,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 건강은 감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에 기반한 관심과 꾸준함에서 온다. 그 작은 노력이 당신의 1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것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숫자를 통해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평온함과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 이 작은 기계 하나가 나에게 준 것은 단순히 건강한 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나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지혜였다. 내일 아침에도 나는 평소처럼 혈압계를 팔에 감을 겁니다. 그 작은 숫자들이 내게 보내는 메시지를 듣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거예요. 이제 나에게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었거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현이가 쓰러지기 전까지 저도 그랬거든요. 5만 원짜리 혈압계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일부터 나는 어떻게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를.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로 혈압계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댓글에는 내일부터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혹시 저처럼 혈압 관리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경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서로를 챙겨줄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50대 이상의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말입니다. 저는 민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같은 마음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